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킨 부동산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된다는 부분이죠. 이거 외에도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따른 부처별 다른 움직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 이런 규제 완화 부분 정부의 의지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규제 완화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쉽게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초에 관련 부처에 장관이 임명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컸었죠. 부동산 정책은요, 기재부와 국토부가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조세 정책과 대출 정책을,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공급 정책과 규제 지역 지정 부분, 그리고 거래 규제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재부가 조세 정책과 대출 정책을 관할을 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영향이 더 막강하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 됐을 때 국토부의 역할이 강조되지만 실제 시장 억제를 위해서 가장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조세 정책 부분에서는 기재부의 입김이 더 막강하게 작용된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에 이 두 부처에서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먼저 원혜룡 국토부 장관은요, 굉장히 신중하게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어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접근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취임 이전부터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주택가율 과열 양상이 보이자 이것은 임기 내 질서 있게 추진한다고 하면서 시장 과열을 좀 억눌렀던 부분이죠. 또 하나, 최근에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부분이었거든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부터 계속해서 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정말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실제 최대 분양가 상승분은 4%밖에 안 됐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2% 이하로 올라가게 됐다는 부분이죠. 예상과 다르게 국토부의 규제 완화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반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요,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대출 규제 완화부터 좀 속 시원해요. 먼저 생애 첫 주택의 LTV 80% 확대 부분을 대출 한도를 4억에서 6억까지 올려버리고요. 그리고 소득 제한과 주택 가액 기준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실소자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를 했다는 부분이죠. 특히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왔죠. 제일 먼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크게 낮췄다는 부분,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부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율, 중과세율 부분은 거의 폐지를 언급한 부분까지 사실상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도록 변경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언론은 이런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자마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실에 따르면 서울 지역이든 경기 지역이든 매물 건수 등록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종부세를 완화하니까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들고 있고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드니까 가격 하락도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시장에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자, 이 종부세 개편안 현실화 가능성이 있나요? 먼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중과 적용 부분은요, 종합부동산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세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협조를 하지 못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 그냥 별 효과도 없는 공수표를 날릴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폐지 이전부터
공정시장가격 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은 대통령령 등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이 두 가지만으로 종부세 강화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 유도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저희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미 중과세율 폐지 이전부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종부세가 무력화되면서 시장 변화를 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거 다주택자 중과세율 자체도 폐지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자, 저금리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지속적으로 올렸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 상황이 됐어요. 급격한 금리 인상 상황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종부세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자,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은요, 돈의 가치 변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입니다. 자, 아파트 한 채가 코로나19 이후에 20억까지 치솟았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20억의 가치가 크게 치솟은 게 기준금리 인상이죠. 돈의 가치는 금리가 나타나게 되고 최근에 예금금리가 3%를 훌쩍 넘어버리면서 2년 전까지만 해도 0.8% 수준이었던 예금금리가 4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20억 가치 자체가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아파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시장도 그렇고 모든 자산시장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과거 이명박 정부 사례를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그때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간다는 부분. 자, 이명박 정부에서도요, 굉장히 점진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2010년 단계적으로 규제를 계속 풀어오면서 2012년까지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렸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강력한 부동산 규제들이 모두 풀렸지만 집값은 크게 하락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집값 상승한 적은 딱 한 번이에요. 바로 2029년 8월에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죠. 콜금리가 5.25%에서 서프라임 모기 사태에 대응하고자 2%로 낮아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됐거든요. 그때 말고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계속 집값은 하락 추세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하락 흐름, 결국은 금리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긴축 상황에서 그 어떤 규제 완화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지금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결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못 준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좀 덜 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빅스텝을 밟아가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버틸 수 있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한 수요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규제 완화 부분은 아직 건들지도 못했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번 부동산 시장 하락은 유난히 위험하다는 부분 왜 그럴까요? 취득세 중과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매가 쏟아지게 되면 제일 먼저 집을 가진 유주택자가 본인이 가진 여유자금으로 추가로 사놓는 것이 시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의 가장 큰 수요축이 되는데 지금 그게 막혀 있죠. 왜? 취득세 중과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취득세 중과세율 부분은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가장 늦게 풀릴 규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도 이 관련된 부분을 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 동의 부분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국회 동의에 거쳐야 되는 규제들은요, 시장 침체가 심각하게 나타나야 풀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그리고 이번에 추진 중인 종부세 중과까지 모두 다 같이 본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런 시장 침체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언제냐? 2023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부터 논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일부 찬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한번 사이클이 접어들 때 단기간에 급격하게 폭락해버리면은 이것은 장기간에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처럼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산가치 하락에 안전판을 마련해 주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중과 해제 같은 투자자가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서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부분이죠. 앞으로도요, 규제는 계속해서 풀릴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풀릴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집값은 언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쇼킹 부동산이 생각하는 집값 반등은요, 일단은 기준금리가 하락을 해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하락을 해야 되고요. 다주택자 유입을 위한 취득세 중과 제도가 풀려야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조금씩 규제가 풀어진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과잉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규제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 규제는 규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요. 실제 시장 가격은 대부분 돈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하지만 내 집 마련을 멈추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청약을 넣는 겁니다. 앞으로 좋은 분양 정말로 많이 쏟아질 겁니다. 둔촌주공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죠. 이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저희가 쇼킹 부동산 투청약 가부에 총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전히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